건 다 술자리에서 배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한 소주 만드니까요, 이 원료 알코올 값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주 가격을 낮추든가 아니면 양으로 좀 더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툭 쳐도 돼요. 그래도 딴 소주 양만큼 남아요. 9시 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망치군입니다. 지금 소리 나오나요? 지금 소리가 나오는지, 예, 나와요? 네. 저 지금 상황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아침에, 예, 제가 이제 어젯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저께 밤에 11시에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를 뽑는데, 이 시청이 가능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뭐, 10시도 있고, 저녁 8시도 있고, 옛날에 대선 토론회 때는 방송 3사 토론회를 저녁 7시에서 8시 이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뉴스가 어제 그 시민 토론회가, 아니 시장 후보 토론회가 밤 11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일부러 카메라 내 눈썹 때문에, 카메라를 못 보여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밤 11시에 한 토론회를 사람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다시 보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SBS에다 물어봤더니 SBS에서는 저작권이 없답니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유통 허가를 해줄 수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 이게 방송 3사가 중계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신들이 저작권이 없어서 자신들의 방송을 유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랬더니만
지금 이제 서울방송토론위원회 이쪽으로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방송토론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 일단 내가 이제 맨 처음에 전화하고 SBS야. 저작권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방송해도 되나 했더니 그래도 뭐 윗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래. 그래서 내가 저작권 담당자랑 전화를 했어. 두 번째로. 그때 이 저작권 담당자 하는 말이 자기네들한테 저작권이 없는 영상의 유통을 허락할 수 없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했어. 해석과에다가 내가 개인 방송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서울방송토론위원회에다 문의하래. 그래서 다시 네 번째 통화 서울방송토론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 내가 이게 개인 방송으로 그 시민의 알 권리인데 시장 토론회를 전체 편집 없이 틀겠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냐? 라고 문의를 했어. 그랬더니 알아보겠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여문을 자기네들이 말을 해줄 수가 없대. 선거법 위반 여문을 자기네들이 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좋다. 그럼 선거법 위반 여문은 내가 해석과랑 해결할 테니까 내가 방송하는 게 위반인지 아닌지만 알아서 연락을 달라. 연락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해석과에다가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 해석과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시민 이게 공공재산인데 이 시장 후보 토론회를 그 편집 없이 전면 트는 게 선거법 위반이냐? 그랬더니 알아보고 전화 준다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해. 예. 어이가 없죠? 네. 전화 왔어, 잠깐. 여보세요? 아, 중앙선관위 해석과요? 예, 예.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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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뭘 물었느냐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과에 묻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상 개인 방송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게 그 내용을 개인 방송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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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알아보겠대. 또 알아보겠대. 예. 이 선관위, 그러니까 이 선거법상요, 개인 방송에 관한 법령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 시민의 공공재산인 그 토론의 영상을 녹음했어요. 예. 이 시민의 공공 내용인 이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규정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스피커폰으로 녹음하면 소리가 이렇게 하우링 생기지 않나요? 저작권이 없는데 유통을 못 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 소속 서울방송토론위원회에다가 관련 문의를 해놨는데 답변이 없어요. 예. 저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낮 2시부터. 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박원순, 나경원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그 토론회를 중계한 방송이 수십 개였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다가 KBS가 전화를 해서 나 방송 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수십 개인데 다 안 보고 내 것만 봤거든. 왜냐면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예, 내가 해설을 하고 있는 그 방송을 KBS에서 전화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에 알아봤어. 이게 왜 저작권이 해당이 되냐. 그랬더니 무조건 지상파 방송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지네 저작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도
그래서 내가 이건 시민 공공의 알 권리인데 이게 뭐 너희들이 창작을 한 게 아니라 니네가 창작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을 그냥 찍기만 한 건데 이게 왜 너희들한테 저작권이 있느냐. 그때도 답변 준다 그래 놓고 안 줬어요. 예. 그래서 나만 그때 방송을 못했었어. 2011년에 첫 번째 토론을 했는데 두 번째 토론할 때 바로 전화가 와갖고 내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거는 시민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법 그 해석을 받았어. 2011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전화 왔다. 여보세요? 해석가입니다. 네, 해석과요. 예.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그 말씀대로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없어서 네. 방송을 하시는 거는 무방하실 때 선거법상 무방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이제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변론이라서 아까 알아보시던 대로 네. 다시 이제 서울시 홍보과로 전화 주셔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거 무방하다고 하시고 네.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KBS로 보이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허락을 얻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 네. 이게 지금 시민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토론이고 네. 시장 후보에 대한 토론 정보는 시민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 그게 그 저작권자가 그래도 있으니까요. 네. KBS가 저작권자니까 그래도 한번 저희가 이제 선거법상은 무방하다고 저희는 권한상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제 저작권을 소관하는 다른 법률이 혹시 위배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과 저작권법은 별개이다. 예.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그 법률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위반이다 아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선거법상 위반은 아니다. 네, 선거법상은 무방하시고 네. 이제 뭐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은 또 변론으로 적용이 되니까 네네. 예, 서울시 홍보과도는 KBS 통해서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는 저작권이죠. 그죠? 예. SBS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중계만 한 거라서. 네. 그래서 SBS는 뭐라 그랬냐? 그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유통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럼 국민의 알 권리인데 무슨 유통을 누가 뭐 팔래?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KBS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다음 전화는 KBS. 이게 지금 아니야. 근데 이게 MBC에 있다더라. MBC. 요거는 어저께 건 MBC에서 했대. 그러면 MBC 검색. 공식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번호 789-0011 2789. 네, 저작권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시장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 토론회에 대한 저작권을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예. 예,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이 점심시간이라고요? 그 사이에 점심시간에 사용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화번호가요. 예. 아,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전화번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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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번. 예, 여기가 이제 저작권 관련 부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태극 전사들의 8강 진출을 잠시 기다리래요. 예. 계속 기다리래요. 아, 차후에 연락이요. 아니, 저작권에 관해서요. 한 분만 MBC에서 담당하십니까? 근데 부서가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12시인데. 1시 반 이후에 전화를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네. MBC는 점심을 2시간을 먹나 봐요. 예. 지금이 이제 12시인데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1시 반 이후에 전화하래요. 예. 자,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점심을 드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기다렸다 전화하라니까, 예.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민의 공공재산입니다. 아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인데, 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왜 볼 수가 없냐고.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보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 아니다. 들으셨죠? 예. 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이 시민 토론회를, 시장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그 발언을 다 같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자, 일단 제가 개인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문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예, 저작권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과 같이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때까지 우리 같이 볼 영상. 이 몇 분짜리일까? All in or nothing. 관심이 주로 그쪽에 가 있었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양산 분회장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깐만요. 염 지회장은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정동진에서 스스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최종범 조합원의 자살 이후 두 번째 죽음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염 부회장의 3월 월급은 70여만 원. 7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4월은 41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삼성 측이 아예 수리 물량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30대의 꽃다운 삶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아서 받은 탄압으로도 모자라 고인의 가는 길마저 가로막았던 일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박성주 부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길게 자세하게 이 스토리를 먼저 앞부분에 소개를 한 것은 물론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SNS도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하던데 최초의 발단 부분을 미처 놓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환기를 시켜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시신 탈취, 이 무슨 극악무도한 말만 들어도 무서운 폐륜적 행위인데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기에 저희 조합에서조차도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께서 고인의 유언을 받들여서 네. 고인의 뜻대로 따르겠다 해서 조합의 위임을 한 상태로 강릉에서 사망했지만 서울로 고인을 모셔왔습니다. 모셔왔는데 갑자기 유족께서 1시간 반 정도 자리를 비우신 후에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태도를 돌변하셨습니다. 위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왜 그랬죠?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은 장례식장으로 삼성전자 상황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조끼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를 계속 물어왔고, 그리고 장례식장 주변에 이미 삼성전자에 많은 사람들이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조합원이 유족이 있는 곳을 봤는데 어떤 브로커와 같은 사람과 계속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고인을 모시는 문화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유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경찰들이 어떠한 경고 방송조차도 하지 않고 저희 조합원들 앞에 모여있는 조합원들을 폭력으로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패로 밀고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고, 더 웃긴 거는 그 과정에 우리 유족께서 그 상황을 보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될 거라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한테 멈춰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족의 말을 듣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왜 높은 곳에 경찰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경찰 지휘관을 바라보면서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 당장 멈춰라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은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 새끼한테 킬사이시 쏴라, 저 새끼 끌어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겨냥해서 그랬던 말씀이죠. 네. 저기 부지회장님, 네. 유족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데는 무슨 삼성 측에서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손을 써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그것을 핑계대고 시신을 탈취하려고 그랬던 건 혹시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삼성 측에서 돌아가신 분, 네. 염 분회장님, 염 지회장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일단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양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삼성 관계자를 단양 휴게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단양 휴게소에서 만나가지고 예. 1억 5천을 줄 테니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네. 유족께서는 아니 시신 확인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합의를 요구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 게 한 부분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삼성의 손이 작용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유족은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족께서는 지금 유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되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어머님께서는 고인의 뜻에 따라야 된다. 예. 조합에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버님께서는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가족 정황으로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조금 의견이 다른 틈을 타서 삼성이 뭐 손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좀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네. 예. 그랬는데 더 하나 또 저는 정말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신 탈취로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이 이제는 염 열사의 유골함을 빼돌렸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그럴 수가 있죠? 어머님께서 네. 장례를 치렀으면은 유골이라도 달라 조합에 위임을 해서 승리 고인의 뜻대로 삼성전자 서비스 주회가 네. 승리한 후에 정동질에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마저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네. 아버님께 고인의 아버님께서 조합원들이 지금 앞에서 절대하고 있으니 네.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님께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는 경찰 병력이 300명이 왔는데 네. 어머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 아들의 유골을 빼돌리려 한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경찰이 3명이 왔답니다. 부지회장님, 네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청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 근데 왜 애초부터 경찰이 개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저는 절대, 우리 국민의 요청으로 그렇게 대규모 경찰 병력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족이 움직인 게 아니고 예. 삼성의 배우가 조정을 한 겁니다. 경찰을 개입시키려고. 네. 그래서 유가족 중에 한 분의 뜻을 따라서 가족장으로 할 테니 조합장으로 하려는 거에서 시신을 탈취해야겠다. 말하자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삼성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족의 뜻대로 그랬다고 하면은 아버님께서 네. 지금 이런 폭력 상태가 일어날지 몰랐다. 경찰한테 그만해라, 그만 때려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경찰이 멈췄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눈에 대충은 보이는데 확증이 없어서 저나 우리 부지회장님은 함부로 말하기는 힘든 건데. 그렇죠. 제가 정말 가증스러운 게 무슨 삼성전자가 백혈병 환자들 네네. 산재 인정은 명확히는 안 하면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배상은 안 하고. 네네. 배상 용어는 아니고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나 돌아가신 염 지회장 같은 경우에 이른바 AS센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삼성전자 서비스 거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급여가 한 달에 7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저희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일감을 안 줘서 밉보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이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최재성 계비도 안 되는 맞습니다. 건데. 예. 시선관리법관 김소연입니다. 누구요? 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 김소연이에요. 예. 예, 아까 전에 문의하셨던 사항이요. 네. 제가 이 담당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가 있어서 이제 전화선으로만 확인을 한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은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네. 저작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저작권은 MBC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MBC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컨텐츠 저작권이 MBC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이미 선관위에 문의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MBC의 저작권 문제만 문의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홍보위원회에서도 뭐 이걸 개인 방송을 막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이 개인 방송과 상관없이 네. 일단 저희가 저희 권한은 일단 없다. 토론위원회 이 해석만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래요. 선생님이
중앙해석과에 법제해석과에 문의하셨잖아요. 네. 거기는 선거법 해석을 해주신 거고 이제 저작권 MBC 측에다가 네.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요. 문의를 할 건데요. 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네. 정보 차원에서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이 토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기 서비스 있어요. 토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선관위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지금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볼 수가 없는데요. 아, 여기 거기 일단은 네. 저희 중앙방송토론위원회라고 있어요. 중앙방송토론위원회. 예, 홈페이지가 다 네. 따로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네. TV토론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네. TV토론 다시 보기가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 영상을 그걸 국민들이 보는 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어떻게 한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은 무슨 뭐 방송국에서 창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예.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그 홈페이지 와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으세요. 네. 네이버 그 네. 포털 사이트 들어오시면은요. 예. 혹시 지금 인터넷 가능하시나요? 네네. 네이버에서 다시 보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예. 네이버도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MBC 측에서는 지금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쪽에 지금 문의 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선관위 차원에서 이게 이제 방송국을 빌려서 이게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 3사가 다 같이 중개한 시민 토론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송 콘텐츠를 어느 한 방송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허락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그 상황은요. 그 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일단 네.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하셔야 돼요. MBC 담당자?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 직원하고 일단은 통화를 하시면 돼요. 제가 네.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네.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데요. 네.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네네. 그 연두색 줄이 있어요. 네. 메뉴줄 있고 그 아래 한글 간판 달아진 광고 문구 있고요. 네. 그 아래줄에 연합뉴스 이렇게 있어요. 연합뉴스가 가고 그 옆에 네이버 뉴스 있고요. 네. 연예 스포츠 있고요. 예. 그 옆에 지방선거라고 있어요. 네. 예, 지방선거 들어오시면 네. 스크롤바 조금 내려보세요. 지방선거에 들어가서 스크롤 좀 네. 내리면 좀 맨 아래까지 내려가시면은요. 네. 아, MBC는 일단 없네요. 아직 안 올라져 있는 것 같아요. 2014 지방선거에서 KBS에서 하는 건 올라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장 선거는 또 MBC에서 했잖아요. 네. 아, 잠깐만요. 일단 KBS에서 중계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여기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이게 올라와져 있어요. 네. 선거 방송에 TV 토론 방송에 들어오시면 네.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라고.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 어딨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그 KBS까지 들어오셨나요? 네, 최신 뉴스가 있고 선거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동시 지방선거 D-8이라는 영상까지 갔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어디? 그럼 그 아래 메뉴줄에 뉴스 있고 선거 방송 있죠? 선거 영상이 선거 방송. 오케이. 네, 선거 방송 아래 오면 TV 토론 방송이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로 토론 방송에서 서울시장 후보 토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네. 저작권은 여전히 MBC에게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이 영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BC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런데요. 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네.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하셔야 돼요. 담당자가 네. 일단 비례대표 시의원 그것 때문에 네.
걸러서밖에 지금 일단 통화가 안 된 상황이고 네. 자리에 들어오면 제가 쪽지를 남겨드릴까요? 네, 쪽지를 이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일단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자, 저기 뭐야? 예. 마저 영상 저희가 이제 듣고 노동조합 예.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는 무분별하게 대처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네. 그 대처 인력들로 갖다가 한정된 일감을 갖다가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주다 보니 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말 참, 이게 삼성의 민낯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후에도 지금 투쟁을 계속 저항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큰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부지회장님을 한번 연결을 하고요. 육성을 네네. 듣고 별도 아이템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소상히 다시 한번 보도를 하고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계속 현장 지켜주시고 연락 드리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경인 부지 박지원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지금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MBC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이 부분,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예,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민의 알 권리, 예, 아니, 시장 후보 토론회를 같이 보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 그죠? 언제든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개인 방송으로 그 방송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까지 알아냈어. 자, 그렇다면 이걸 아프리카 TV에서 트는 걸, 이걸 MBC가 저작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인가? 여기에 대한 문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예, 이 점심 먹으러 갔대요. 점심 먹으러 아까 11시 반 정도에 나가는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1시 반 안에 이제 1시 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2시에 전화했잖아요. 1시쯤 전화해 봅시다. 예. 1시쯤 전화해서 안 받으면 예. 그 1시 반에 전화하고 MBC는 이래서 1시간 반 이상 점심 먹는 애들이 되는 거야. 니네가 밥을 2시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요게 오늘 오후 방송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거죠. 예. 나한테 말이에요. 이게 아니 시민들한테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공영방송이라는 이 MBC 이거 국민의 방송입니다. 예.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말이에요. 이게 또 지네가 뭘 창작한 거야? 어디다 대고 저작권 얘기야. 자, 1시에 정확히 알려주세요. 밥 먹으라고. 예. 아니, 군수 출신 나한테 왜 물어봐! 예. 저의 블랙리스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블랙리스트지. 망치보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새로운 걸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헛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블랙리스트 사유를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짜증나 진짜. 잠깐만. 우리가 눈썹 그리는 동안 1시 반까지 볼만한 영상이 뭐 있을까? 1시 반까지 볼만한 영상이 예. 목 아파. 오늘 방송을 못하겠네. 목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일단 가십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제는 이 균형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같이 붙여놓고 니들 대화로 해결해라.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뺏어먹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균형, 힘의 균형. 그런 거. 균형이 있을 때 갈등이 덜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세력의 균형, 힘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을 때이다. 균형사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균형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 균형 발전은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미래 불안이 없는 사회, 국내 질서 다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일종의 그 사회투자 국가에서 말한 거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의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보장된 사회입니다. 평화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 그래서 평화주의. 이것은 시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요새 이제 평화주의. 그래서 이제 좀 평화가 되는가 이래 했는데 누가 한국은 통일 비용 때문에 등급을 올려줄 수 없다. 한국은 통일 비용 큰 부담할 것이다. 이것 그럼 통일 비용 한국의 통일 프로세스에는 통일 비용이 없습니다. 통일 비용은 흡수 통합할 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쟁 통합이든 흡수 통합이든 할 때 통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흡수 통합이 없게 되면 흡수 통합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경제 통합도 일정 수준에서 완전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급격한 소위 독일에서 지출했던 그런 통일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투자 지원 그런 것이 있을 뿐이고 그것은 전부 나중에 우리 시장을 키우고 우리의 투자 기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비용은 대부분 투자이지 소비적인 비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에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그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맞는 개념이 아니다. 꼭 좀 국민들한테 또는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튼 딴소리 했습니다만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했습니다. 자, 이런데 어쨌든 말이야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흔히들 우리가 얘기한 정치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라야 됩니다. 자유와 창의. 이건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자유와 다양성, 그렇죠? 자유와 다양성은 창의와 혁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이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죠. 법치주의는 원칙 있는 사회의 기초, 나아가서 그것은 신뢰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라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사회가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말하자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 보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목표를
가져야 된다. 대체로 하도 민주주의 얼추다 끝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하도 많고 이제 민주주의 하지 말고 경제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장은 경제는 이대로 가면 되니까 민주주의나 똑똑히 해라. 이 수준의 정치에서 경제만 계속하면은 이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경제는 이 원리대로 가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보수주의는 특권과 반칙 그리고 유착의 문화를 걷어내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강자의 기득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이석가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안내드린 내용 잘 알아보셨나요? 지금 아직 저작권 관련 담당자들이 네네. 점심을 먹는다고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아까 안내를 해드린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시는 거는 공사법 규정에 네. 규정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네. 가능하신데 네. 다만 이제 선거일인 6월 4일 제외하고 네.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면은 가능하신데 네. 제가 이거 두 가지 말씀 안 드려가지고 다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만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이게 개인 방송을 예. 하는 게 네. 이제 선거랑 관련된 거라서 이게 선거운동인가요? 선거 운동이냐고요? 네. 이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방송 내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예. KBS나 MBC나 SBS가 그러면 선거운동을 한 겁니까? 예. 이거는 58조 공직선거법 58조 이제 선거운동 정의가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당선되거나 제기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음 것들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데 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심 및 의사표시, 그다음에 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가 대 의견 개심 의사표시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 방송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이제 중계 방송만 그대로 내보내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니요, 중계 방송만. 중계 방송만. 네. 아니 그 방송 내용,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왔던 시민 토론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편집 없이 보는 건데. 편집 없이요? 네. 이게 선거법 아니 선거 운동에 해당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다른 뭐 말씀이나 방송 멘트 같은 거 일체 없으시고 네. 그냥 중계했던 방송을 그대로 틀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여쭤봤는데 네. 이 편집 없이 그대로 틀어주셔도 네. 이거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요? 그거는 네 저는 근무 기간이 짧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누구? 그렇게 얘기하신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선생님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아니 그러니까 직원 누구냐고요. 실명.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네네. 전체 내용을 편집 없이 보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했는지 그 발언을 하신 책임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선생님, 제가 잠깐 이제 선임분들하고 말씀하고 네. 다시 이 번호로 빨리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전화하실 때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인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얼마나 우습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계십니다. 네. 기다려보죠. 편집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이게 왜 선거운동인지. 그러면 KBS, MBC, SBS는 어젯밤 선거운동 한 건지. 예. 봅시다. 어떤 게, 우리 저기 아까 보던 거 마저 봅시다. 뿐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패배한, 낙오한 많은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다시 약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다시 교육, 훈련,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들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장인으로 복귀시켜 줄 것인가? 돈이 많이 듭니다. 비전 2030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보수주의의 생각은 작은 정보해라, 시장에 맡겨라,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과 재정 인력을 줄이고 인재 육성, 고용 지원, 그 다음 직업 훈련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나라, 안정된 나라, 기회가 보장된 나라,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시장에 다 맡기라는데 시장, 아까 얘기했죠.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시장주의도 야경국가도 있고 복지국가도 있고 소위 사회투자국가의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공정한 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에는 민주주의의 진보에 따라는 따로 또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제가 쭉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투자론에 기초한 정치 또는 사회적 자본론에 유사한 정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 권력과 시민 권력이 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과거의 복지국가 진보주의 그 시기에는 시장 권력과 시민 권력, 소위 무산자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 권력이 포괄적인 것이죠. 시민 권력, 시민사회와 시장 사이에서 대립적 갈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대립적 갈등이 아니라 호의적 갈등, 우호적 갈등 관계와 우호적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우호적 갈등 관계와 상호 정책의 융합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그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단순한 절충과는 좀 다르다. 이름을 좀 붙여야 되겠는데 전통적 진보주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이름을 어렵습니다. 이게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벤처기업 하니까 뭐 간단한 것 같지요? 모험적 기업, 말하자면 성산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모험에 도전하고 모험적 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 아닙니까? 아니죠. 또 그렇게 얘기할 거 맞죠? 맞고. 근데 그럼 그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모험의 시대를 넘어섰으니까 여러분들은 첨단 기업이죠. 그렇죠? 첨단 기업인데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이고 있어. 후보자 토론회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도 선거법을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선거법을 좀 확인해 주시고, 네, 기자와 쓰레기를 조합한 기레기라는 말에 이어서 목레기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조합한 기레기라는 말에 이어서 목레기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목사와 쓰레기를 합친 말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최근 막말 사례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종교인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일부 목사의 막말이나 다름없는 발언들,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조광장 목사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인 조 목사는 지난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망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가리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제주도로 갔나니니 박근혜 대통령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백정이나 용공분자와 같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 목사는 한기총 부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광장 목사 발언 뒤이어 오정현 목사의 발언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오 목사는 서울 서초동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미개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가리켜 미개하다고 한 정몽준 후보 아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 잘못된 말이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했던 발언은 조 목사 발언이 크게 부각된 직후 동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쯤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제하기 마련이지만 바로 어제도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공식 예배 때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발언자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 목사는 어제 열린 주일 예배에서 오정현 목사처럼 정몽준 후보 아들의 미개 발언을 두둔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오 목사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저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개한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였냐?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일은 국민들이 다 있냐 말이야. 이거 특별히 좌파, 빨갱이, 종북 말이야. 이것들 말이야. 정신 나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그래 세월호 그 사고 일어난 걸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월호 사고 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좌파 종북자들만 제일 좋아하더라고. 추도 시간도고 나와가지고요 막 기뻐 뛰고 난리요.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추도식은 집구석에서 슬픔으로 정말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해서 뜻 생각해야지. 강화문 내관에서 강남 피우라 그랬어? 돌아가신 젊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물어보란 말이야. 이게 국민 수준이란 말이야 이것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에게 담아하면서 사과해서 눈물 흘리고 울 때 나도 울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연설 듣고 울 때 안 우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교회는 이 동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내걸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광고에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영화 제작을 위해 3천만 후원자 모집에 동참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전광훈 목사는 목사 신분에 맞지 않는 발언을 자주 해왔습니다. 2012년 1월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등의 허위 발언을 했고 결국 전과까지 얻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아이 5명을 안 낳으면 감방에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4월에는 신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명박 지지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생명책에서 안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을 찍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5년 1월에는 신도 확인 방법이라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잇따르자 개신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이 목사들을 가리켜 성도를 박해하고 종교를 황폐화시키는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이들이 대표하는 기독교는 자기 확장의 욕망을 믿음으로 치장하는 타락한 기독교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관예우에 따른 고액급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후 한 로펌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17개월간 모두 16억 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때 급여로 모두 6억 9,9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억 원 정도를 받은 셈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새 총리 후보 지명으로 여권이 지방선거 판세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공천 헌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험난한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강운태 현 시장이 무소속 단일 후보로 뽑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의 입지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PD. 네, 유지연입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새누리당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죠. 그 부인이 2억 원을 받았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네, 경기도 선관위가 이천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박모 씨가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의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8일 새누리당의 이천시장 후보로 다른 사람이 전략공천되자 해당 후보자가 항의했고 이에 국회의원 부인은 화를 내며 5만 원권 지폐에 뭉치 등 현금 2억 원을 내팽개치듯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는 해당 의원과 돈을 직접 받은 부인, 전 새누리당 간부와 공천헌금을 제공한 후보자가 있었으며 공천헌금과 관련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범계 의원과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으며 아직 부인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아흘에 앞두고 터진 이번 공천헌금 의혹은 여권에게 상당한 악재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네, 광주시장에 나선 유력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가 오늘 결론이 났더군요. 이용섭 후보도 실력이나 지명도 이런 면에서 볼 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 강운태 후보의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좀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운태 후보가 오늘 광주시장 무소속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패한 이용섭 후보는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강운태, 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로 광주시장 선거는 무소속 강 후보와 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양강 싸움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강 후보는 광주를 모독하고 광주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것으로 광주시장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단일 후보의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연합은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연합의 정치적 근거지인 광주에서 시장을 놓친다면 전략공천을 밀어붙인 안철수 공동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광주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국조특위 첫 회의라고 들었는데 열렸습니까? 세월호 국조특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연합은 국조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조사 대상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KBS와 MBC 등 방송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안행부 장관도 조사해야 하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일부 인사를 국조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가 계속 파행되다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KBS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던데 여당이 협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이 미방위에서 KBS의 재난방송 책임에 대해 따졌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KBS 길환영 사장 등 재난보도 책임자 출석을 강력히 압박했지만 여당은 구체적인 보도 내용과 인사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사 권한을 가지지 않아 법 테두리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며 시종일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가 재산의 사회환원 입장을 밝힌 것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관예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16억 원 수익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이 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관예우를 인정한 셈입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로 변호드린 수입은 무려 16억 원으로 1개월 평균 3억 2천만 원 수준이고 일당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한편 안 후보자가 이미 기부했다고 밝힌 4억 원 중에 3억 원도 정호원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총리 지명을 예상하고 한 정치 기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판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2위 포털 업체인 다음, 그리고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부산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군요. 예, 판세가 어떻던가요?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하고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산일보가 한국갤럽에다가 의뢰해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38.3%, 서병수 후보가 36.5%로 오거돈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창원 통합진보당 후보가 5.8%를 얻고 있고 또 5명 중에 1명, 응답한 5명 중에 1명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부동층이 최종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서병수 후보,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가 이기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거돈 후보가 저력을 보인다면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에서도 역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예.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좀 이런 얘기고 지방선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니까 안철수 공동대표의 추락이 뚜렷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5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전주보다 2.5%포인트 떨어진 18.6%를 기록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재인 의원이 15.3%로 2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3위, 그 뒤로 안철수 대표가 11.5%를 기록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 안 대표가 박원순 시장한테 추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특이하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문재인 의원,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 뒤로 안철수 대표가 4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다음과 카카오톡 좀 거대 합병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국내 2위의 포털 업체인 다음 그리고 국내 1위의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가총액 규모로 3조 원을 넘는 거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이버가 주도해왔던 포털과 모바일 시장의 판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최세훈 대표는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다음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컨텐츠와 서비스 비즈니스의 노하우, 그리고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네. 자, 주도권은 어느 회사가 쥐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시가총액 자체는 카카오가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합병은 당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가총액이 작은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8월 말에 열리는 다음 주총에서는 현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그리고 이재범, 이서구 대표 이 사람들을 다음에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서 이 통합법인인 다음 카카오의 경영권은 결국은 카카오 측이 주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네이버와의 대결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 통합법인 이름이 다음 카카오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인도에서 취약한 기반시설 문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에 취임하는 날인 오늘 열차 사고로 40명 이상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 지난 22일 군부가 선언한 쿠데타를 오늘 승인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기대해왔던 쿠데타가 일사천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탁신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쿠데타까지 지지하게 된 태국 엘리트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임태희 비서실장이 7월 30일에 있을 경기 평택을 재보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에서만 3선을 한 임 전 실장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택 재보선에 뛰어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천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예. 큰 창문 앞에서 오래 묵은 대나무가 쑥쑥 올라옵니다. 오죽인데 전에 없이 굵고 씩씩한 기세를 보입니다. 추운 곳이라 어렵게 견디는 대나무가 꼿꼿이 자라기도 힘들겠다 했는데 올해는 꽤 실하고 고든 대나무를 보게 생겼습니다. 주인을 닮아서 대같지 않다 하던 변명을 올해는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대나무 좋으면 올해는 주인이 닮아도 좋겠지요.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방송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대통령이 그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배상에 쓰겠다고 하자 땅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는지 세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미검증 주장도 마구 나옵니다. 방송이 관심을 쏟아야 할 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재산입니다. 그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법관을 지내고 심지어 대통령을 만들어낸 대선 캠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불과 5달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매달 3억 2천만 원, 매일 1,000만 원씩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들의 전관 예우 논란들과 비교해 볼 때 필적할 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월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이 유병언 재산만 주구장창 털어대는 방송은 5억으로 올라버린 유병언 현상금도 띄우기 바쁩니다. 전관 예우 안 입고 오면 유병언 잡아서 현상금이라도 챙기라는 뜻일까요? 뉴스게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도 살려줘. 굉장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침새는 거야. 돌리는 거 장난 아니야. 여기 좀 돌려. 야 여기 못 움직여. 내 핸드폰 어떻게 이거? 안전으로 잡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말도 안 돼.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야 나도 찍어줄래요? 야 나가 어때 상황이? 아 씨발 안돼. 왜 나갔냐? 야 이거 봐봐. 나 들어. 야 더 안 내려가지 그래도. 야 더 쏠리는데? 너가 야 쏠림 장난 아니야. 그냥 힘 빼면 이쪽으로 가. 씨발 선정 좀. 야 잠깐만. 다리. 조용히. 다 떨어져가지고 침대에서. 다음 문 열어. 야 안에 가만 가. 내가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너무 존나 힘들까. 밖에서 문 열어 아예. 야 빨리 구하라고. 야 여기 만약에 야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자꾸 바뀌었어 우리 죽었어. 야 이거 존나 흔하지 않는 일 아니야? 씨발 난 당연하지 불러지 못하고 살 때도 이따위로 안 했어. 야 나도 이따위로가 이거 못하 이거. 야 바로 두들 걸려. 이거 더 기울어져. 더 기울어진다고? 장난? 야 살짝만. 야 나 신발 좀 올려주라. 야 그럼 나 신발 다 여기다 버렸는데. 아 미친 새끼야 뭐해? 이거 상황이 아니야 이게 실제라고. 야 누가 구명조끼 좀 뭘 꺼내라. 아니 뭘 꺼내. 아 씨발 저 상황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이건 실제야. 야 이것도 떨어졌다고. 야 혹시 모르니까 꺼내놔. 꺼내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뭐가 아 이거 존나 웃긴다. 야 안돼. 야 이거 존나 웃긴다. 카메라. 아 카메라만 다 연기가 안 시켜.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 아니야. 난 됐어. 야 이제 세월호 가고 있습니까? 예, 세월호 항구제주. 저기, 사진이랑 연락해 주시죠. 벌써, 위험합니다.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십니까? 빨리 좀 설정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근 12번 청취해주세요. 지금 제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수학여행 클라스. 한국에 가고 있네. 다 안정되고 있다. 점점 왼쪽으로 가고 있어. 야 아까보다 괜찮아진 것 같아. 자, 여기 경통대 옆에 있습니다. 경통로. 예, 연결했습니다. 가수수 이거 미친놈아. 이거 야 이거 뉴스 뜨는 거 아니야? 야 희범아 같이 있자. 아 엑지. 삶은 달걀이 야 우리 기회조기 꺼냈다. 삶은 달걀이 적응 완료. 야 나 받아줄 수 있냐? 떨어져. 아니 떨어지지 말라니까. 나 진짜 내려가고 싶거든. 무서워. 난 내려가지 않는 걸 추천할게. 알았어 진짜. 들고 있어 너도 들고 있자. 편하게 나. 아니 내가 갖고 있을게. 아니 구명조끼 왜 꺼내 미친. 우리 뒤지기 싫어요. 뒤지기 싫어요. 넌 죽어도 난 죽기 싫다. 현아. 끝났어? 아니. 너 때문이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나 핸드폰 어디 갔는지 안 보여. 페이스북에 올리면 존나 재밌겠다. 아빠, 나 듣기 싫어. 야, 물드럼에 존나 재밌겠다. 아, 진짜 물드럼은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 나 마지막 있으니. 절대 움직이지
마지막이야. 나 지금 기울어진 거 보이지? 안 보이겠구나. 고마워. 나 진짜 그런데 가판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가판에 창문도 없잖아.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지. 현재 보시는 거는 현재 지금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전 토할 것 같고요. 나 지금 다리 후들거리고 속도 안 좋아졌어. 저기서 태평하게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 한국인의 배.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조끼 입으라는 거 침몰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진짜 바다로 미쳐. 아, 실제 상황이야. 만지지 마. 폰치 좀. 안 닿고 어? 안 닿고 있어. 지금 잡기만 하고. 아니, 잡지 마, 거기. 잡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폰치 중이야, 우리. 폐기 한국인이다, 우리는. 와. 수연아, 마지막. 진짜 폐기 보소. 나도. 우리 이렇게 바다로 헤엄쳐서 이렇게 될 거야. 수연아, 자. 왜 네가 들고 있어? 나 이제 토할 것 같거든? 자. 레비아 뉴스. 뉴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 여기 진우요. 또 누구야? 한정무 또 누구 없냐? 아, 일정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12시에 간다더니. 더워. 야, 애기까지 미치겠다. 아, 실제 상황이야. 평소에 안 보이던 단절함이 여기서 다 본다고 있어요. 없지? 네 뒤에 쪽에는 없어? 네. 저기 여자방 떨어졌어. 저거네? 여자방에서 가 있어. 어지러워? 여자방에 뭐 센세 어딨어? 이태원에서 되지 말래요. 내등도, 여기는 목포타워, 여기는 목포타워. 벤시가 전남, 안면사 남서 2.7마일에서 여객선, 신멸 중 모든 선박은 그쪽으로 집결해주기 바랍니다. 여기는 목포타워, 16. 시레기스탄 시시나 세월호 항모 제주 감도십니까? 세월호 항모 제주 통보 다시 잡습니까? 예, 지금 회장한테 통보했고요. 또 저희도 이제 인도 VTS랑 완도 VTS도 통화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다시만 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23차 25cm
P3000, P1500, P1500, P500, P500, P300, P300, 여기에 목포타워. 각국은 현시가 안배로 남성 1.7마일, 세로 여객선, 신동 중 적극적으로 전속해 주기 바랍니다. 각국 주시려고. 절대 158 주셔요. 끼워서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출항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출항, 병풍도 그대로 이동할 것. 현상은 여객선, 세월로, 인천, 제주 간 세월로, 편차가 길어진 상태에, 전속으로 이동. 예, 수신 완료, 전속으로 이동, 수신 완료. P19, P100, P36, P4516, 앞서 있어요. 귀국 전속으로 병풍도 굴레로 이동할 것. 승객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거 30% 되면 비용값이 7만 원이면은 이저 배 타는 그 학생들이나 이 그거 전혀 이거 모르는 거야. 탈출에서 탈출 의무가 모두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즉시 출항, 병풍도 가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다고, 여객선 기울어져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출동하기 바랍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자, 전화 안 왔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안 와서 일단 생방송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야기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해서 생방송하고 생방송 시작하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계방에 계신 님들 방송 종료합니다. 방송 종료하니까 가만있어 보자. 잠깐만요. 그래서 얼려야지 또. 아, 내가 못 간다. 예, 내가 못 가니까 우리 매니저님 한 분만 안 계신가 아무도? 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네, 제가 직접 가서 올리고 올게요.